분만실 밖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2019년 5월의 어느 따뜻한 오후 저는 쌍둥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함께 자라던 두 생명이 드디어 제 품에 안긴 순간이었죠. 첫째는 아들이었고 둘째는 딸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건네주신 작은 생명들을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떨림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 하나하나가 너무나 작고 완벽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작게 숨을 쉬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경이로웠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수고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결혼 3년 만에 찾아온 선물이었어요. 사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기뻤지만 쌍둥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놀라움이 더 컸습니다. 시어머니도 급히 달려오셨어요. 세상에 우리 손주들 이렇게 예쁠 수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날만큼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친정 엄마도 기쁨에 겨워 계속 우셨죠.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쌍둥이를 낳다니 엄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모두가 축복해 주었고 저는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후에도 행복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비록 출산의 고통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지만 그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밤새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감사했고요. 남편은 밤새 제 곁을 지켰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야.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퇴원 후의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쌍둥이를 키운다는 건 단순히 육아가 2배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가 우는 소리에 다른 아이도 깨어나고 밤낮이 바뀐 아이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수유 시간만 해도 정신이 없었어요. 한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다른 아이가 울고 그 아이를 달래다 보면 첫 번째 아이가 또 배고파했습니다. 손이 4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밤마다 2~3시간마다 깨어나 수유를 하다 보니 저는 좀비처럼 변해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품에서 잠들 때,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쥘 때 그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어요. 피곤함 따위는 잊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들이었죠. 남편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지친 몸을 이끌고 기저귀를 갈고 밤중 수유를 위해 분유를 타 주었습니다. 당신 혼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리는 모습이 서툴지만 사랑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3번 방문하셨습니다. 미역국을 끓여 오시고 집안일을 도와주셨죠. 며느리 너무 무리하지 마. 애들은 다 키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아이들을 보는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2달쯤 지나자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밤과 낮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수유 간격도 길어졌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죠. 그 천사 같은 미소를 보면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들 준우와 딸 준이. 남편과 제가 함께 지은 이름이었어요. 준수하고 희망차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았죠. 두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습니다. 100일이 되던 날 저희는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들만 모신 조촐한 자리였지만 그날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죠. 준우는 파란색 한복을, 준이는 분홍색 한복을 입었어요. 두 아이 모두 천사처럼 예뻤습니다. 사진관 선생님도 이렇게 예쁜 쌍둥이는 처음이에요 라며 연신 감탄하셨죠. 아이들이 카메라를 향해 방긋 웃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어요. 잔치 음식은 시어머니께서 직접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 첫 손주들인데 당연히 내가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신 흔적이 역력했어요.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금반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외손주들 평생 잘 살라고. 엄마의 손길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금돌 반지를 준비해 오셨고요. 두 분 모두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이 똑같았어요. 그날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씩 했습니다. 준우는 아빠를 닮았네. 준이는 엄마를 닮았어.
둘 다 너무 예뻐. 쌍둥이라니 정말 복 받으셨어요. 축하의 말들이 끊이지 않았죠. 남편의 동생도 왔어요. 형수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애들 진짜 이쁘네요. 시동생의 인사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자리였어요. 아이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도 잘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보며 까르르 웃기까지 했죠. 애들이 순하네 순해. 어르신들이 연신 칭찬하셨어요. 저는 그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100일 잔치가 끝나고 며칠 후였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집에 들르셨습니다. 아이들을 보러 오시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었죠. 그날도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번갈아 안으며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준우를 안고 계시다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가 우리 아들을 안 닮은 것 같지 않아?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누구를 닮았는지 잘 모르는 시기였으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요. 크면 닮을 거예요. 실제로 아기들은 태어났을 때와 몇 달 후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도 그렇겠지 뭐 하시며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아니에요. 괜한 생각이었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번에는 준이를 보시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이도 우리 아들 안 닮았어. 며느리는 닮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살짝 신경이 쓰였어요. 친정 쪽을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어렸을 때 이런 상이었대요. 시어머니는 그런가 하시면서도 표정이 영개운치 않아 보이셨어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계속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왜 자꾸 아이들이 아들을 안 닮았다는 말씀을 하실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작은 농담처럼 시작된 그 말이 나중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의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생후 6개월쯤 되었을 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 눈은 누구를 닮았어? 준이 코는 우리 집안 코가 아닌데 이런 식의 말들이 잦아졌죠. 처음에는 그냥 손주를 유심히 관찰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손주의 생김새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 관심의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항상 안 닮았다는 쪽이었어요. 며느리 친정 쪽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친정 식구들 사진을 보여드렸죠.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셨어요. 아, 친정 어머님을 닮았구나.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만족스러워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네.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하실 때마다 아이들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거든요. 저희 아빠도 어릴 때 엄마를 많이 닮았대요. 제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크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그 시선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누구를 닮았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그 눈빛이요.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아이들이 당신 안 닮았다고 하시는데 남편은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할머니들이 다 그래. 별거 아니야. 하지만 제게는 별거였어요. 매번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긴장하게 되었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편한 기류를 남편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아이들의 외모가 화제가 되었어요. 애들이 아빠 안 닮았네. 이상하게 하나도 안 닮았어. 시누이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오빠는 어릴 때부터 아빠 판박이었는데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들이 제 뱃속에서 10달을 자랐고 제가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디며 낳은 아이들인데 어떻게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수유를 하면서도 기저귀를 갈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저를 더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스스로를 탓했죠.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고도 못 본 척하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억지로 밝은 얼굴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애들이 남편 안 닮았다고 하시는데 이거 정상이야?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로 하시는 말인지 정확히 아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어요. 당신은 왜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 이 긴장감 속에서 혼자 싸우는 게 저뿐이라는 게 서러웠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이 아이들은 분명 저희 아이들이에요. 남편과 제가 사랑으로 만든 생명들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서 친정 엄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을 보러 오셨다가 제 우는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엄마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애들이 사위 안 닮았다고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당장 시댁에 전화하려고 하셨어요. 제가 급히 말렸죠. 안 돼요. 그러면 더 안 좋아져요. 이게 며느리가 들을 소리냐? 엄마는 분노로 떨고 계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고생해서 애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억울함,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일단 사위한테 제대로 이야기해. 내 남편이 중심을 잡아야 해. 엄마의 말이 맞았어요. 남편에게 똑바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하면 안 되었죠. 하지만 그 대화가 두려웠어요. 혹시 남편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잊지 마.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친정에는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남편은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제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계속 아이들이 당신 안 닮았다고 하시는 거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알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엄마가 손주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거겠지. 정말 그것뿐일까? 제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제게는 확인이었습니다. 당신도 의심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제가 소리쳤습니다. 왜 제대로 말을 안 해?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나한테도 제대로 된 대답을 안 하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솔직히 좀 이상하긴 해. 애들이 정말 나를 하나도 안 닮았거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남편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의심하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한 거야.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같은 침대에서 잘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에서 모이는 날이었어요. 저는 가기 싫었지만 안 갈 수도 없었죠. 아이들을 안고 시댁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누이 부부, 그리고 시동생까지. 모두가 아이들을 보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머, 정말 형부랑 안 닮았네요. 시누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 중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없어.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크면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시아버지께서 아이들을 안아보셨어요.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글쎄다.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모를 사람은 없었어요. 식사 시간 내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모두가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수군거렸어요. 제대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 앉아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가족들의 수군거림을 듣고도 단 한마디의 해명도 변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우리 먼저 갈게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저는 일어섰습니다. 애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말리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집에 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며느리, 우리 얘기 좀 하자.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내가 이런 말하기 정말 싫은데 애들이 정말 우리 아들 애들이 맞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국 이런 말을 직접 하시는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너도 알잖아. 애들이 우리 아들 하나도 안 닮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안 변하잖아. 어머니, 전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분명히 저희 아이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안 닮은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시아버지 판박이었어. 그런데 이 애들은 유전자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친정 쪽을 닮을 수도 있고 몇 대 전 조상을 닮을 수도 있고요. 그런 말로는 못 믿겠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확실히 해야겠어. 친자 검사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친자 검사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못 믿을 사람으로 보이세요?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시어머니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명확하게 해두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아.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어요. 저는 검사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이 아이들은 제가 10달 뱃속에 품고 죽을 고생해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그냥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한 말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친자 검사를 하자고 하셨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응.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당신 안 닮았으니 확실히 하고 싶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안 할 거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애들이 나랑 안 닮은 게 좀. 또 그 소리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나를 의심하는 거잖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 의심하는 건 아니라니까.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냥 이상한 거야. 보통은 아빠나 엄마 중 한 명이라도 닮잖아. 그런데 애들이 우리 둘 다 안 닮았어. 그게 내 잘못이야? 제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유전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나도 힘들어. 엄마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당신은 화내고. 당신이 힘들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매일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알아.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는 거야? 제가 다그쳤습니다. 당신은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의 아내라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확신이 없다는 거. 저를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 그날 밤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슬펐어요. 친정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집에 와. 우리 얘기하자. 하지만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는 화가 나셨어요. 사위가 어떻게 내 편을 안 들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엄마도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위,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장모님,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솔직히 애들이 저랑 하나도 안 닮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의심하고 있구나.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구나. 며칠 후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 그래서?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결론이 뭔데? 우리 검사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 같아서.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결국 날 못 믿는 거네.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남편이 변명했어요. 그냥 확실히 하면 엄마도 더 이상 그런 말 안 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비웃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 아내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요? 알았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하자. 그래야 당신들이 안심할 것 같으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이미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까지. 마치 가족회의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렇게 모두 모인 이유를 알지?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애들 친자 검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건 우리 집안의 중요한 문제야. 명확하게 해두는 게 좋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이 없었어요. 뭘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옳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야. 요즘은 다들 하는 거래. 맞아, 형수. 시동생도 거들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검사 한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들에게는 별거 아닌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었어요.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사할게요. 그래야 당신들이 안심할 테니까. 며느리 시어머니가 말씀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냥 검사하고 끝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대지 마. 차갑게 말했어요. 그날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3일 후에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그 3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말을 걸어왔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와 나눌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천사 같은 얼굴들. 이 아이들이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욕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결혼한 지 4년.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을 믿었고 시댁 식구들도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환상이었던 걸까요? 나는 정말 깨끗한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난 적도 없고 남편 외에는 아무도. 출산의 고통이 떠올랐어요. 진통이 시작되고 20시간 넘게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낳는 순간에 그 찢어지는 듯한 통증. 그 모든 걸 견디고 낳은 아이들인데 밤마다 2~3시간마다 깨어나 수유하던 기억도 떠올랐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정신도 희미해지는 순간들을 견뎌냈어요. 그런데 이게 돌아오는 보답이라니. 의심과 불신. 친자검사를 요구당하는 것. 문득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다정했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 그렇게 속삭이던 그 사람이 지금은 어디로 간 걸까요? 결혼식 날의 서약도 떠올랐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핸드폰을 봤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제 모습은 다 사라지고 남은 건 의심받는 며느리, 믿음받지 못하는 아내뿐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방에서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만이 저를 지탱하게 해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검사일까지 친정에서 지내기로요. 더 이상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어요. 짐을 쌌습니다. 아이들 옷과 기저귀, 분유 필요한 것들을 챙겼어요. 남편이 출근한 후에 집을 나섰습니다. 메시지만 하나 남겼어요. 검사일에 병원에서 만나요. 친정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우리 딸 어떻게 이런 일을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화가 나셨어요. 사위 그놈이 어떻게 내 편을 안 들 수가 있어? 아버지는 당장 시댁으로 찾아가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빠, 검사 결과 나오면 다 해결될 거예요.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친정에서의 시간은 위로가 되었어요.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는 아이들을 돌보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외손주들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 동생도 찾아왔어요. 누나, 괜찮아? 동생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될까? 아니면 이미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걸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죠. 미안해. 집에 와. 우리 얘기하자.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검사일이 하루하루 다가왔습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웠어요. 결과는 당연히 친자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친정에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고요했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없는 공간. 오직 아이들과 저 그리고 친정 식구들만 있었어요. 준우와 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었어요. 엄마의 고통도 가족들의 의심도 모른 채 천진하게 놀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아이들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의심을 받게 해서 준우가 제 뺨을 작은 손으로 만졌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늘 제 곁에 계셨어요. 딸아,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당당해. 엄마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완전히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낮에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밤에는 그들을 재웠어요. 혼자서 두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바쁨이 생각을 멈추게 해주었습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혼자 밥은 먹고 있을까? 하지만 곧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를 의심한 사람인데 왜 걱정하고 있는 거지?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무슨 일 있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의심의 눈초리, 수군거리는 목소리들. 그 모든 게 악몽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검사 하루 전날이었어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나야.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보는 거 말고 오늘 한번 만날 수 없을까? 왜?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할 말이 있어.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남편이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결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이들은 엄마에게 맡기고 혼자 나갔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는 남편은 초췌했어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그가 먼저 말했어요. 뭐가 미안한데?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게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당신 편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것. 엄마 말에 흔들린 것.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야? 나도 힘들었어. 남편이 변명했어요. 엄마와 당신 사이에서 누구 편도 들 수 없었어. 난 당신의 아내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히 내 편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참의 침묵 후에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내일 검사는 해야 할 것 같아. 뭐?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봤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게 정리되잖아. 그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당신은 결국 끝까지 날 못 믿는 거네. 제가 일어섰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피했어요. 내일 병원에서 봐요. 차갑게 말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검사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창밖은 화창했지만 제 마음은 잿빛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준비시키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괜찮아. 결과는 뻔해. 당당하게 가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가 같이 가줄까? 아니요, 엄마. 혼자 갈 수 있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병원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택시 안에서 아이들을 안고 있자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이런 곳에 데려와서. 병원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심지어 시누이까지 왔더군요. 왔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가 말씀하려 했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온 걸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하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어요. 준이 어머님? 일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이 부축하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검사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검사예요. 아기들 입안 점막 세포를 채취하고 아버지 것도 같이 채취하면 됩니다. 검사는 금방 끝났어요. 준호와 준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하다는 듯 주변을 둘러봤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니 시댁 식구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수고했어.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밥이라도 시아버지가 제안하셨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전 먼저 갈게요. 남편이 따라 나왔습니다. 집에 같이 가자. 제발. 싫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과 나올 때까지 친정에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다 우리를 위한 거잖아. 우리를 위한 거? 제가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을 위한 거겠죠.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됐어? 검사 받았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제가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광경이 계속 떠올랐어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 남편의 표정, 의사 선생님의 말씀. 아이들은 잘 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천사 같은 얼굴들. 너희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그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사랑한다면 왜 나를 의심했을까?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저 달도 이 상황을 보고 있을까? 웃기는 생각이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 매일매일이 고문처럼 느껴질 것 같았어요. 일주일은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며칠이지? 하고 세어봤습니다. 친정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딸아, 밥 좀 먹어. 몸 상하겠다. 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친자로 나오겠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남편은 매일 전화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받았습니다. 뭐?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애들은?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의문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검사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는 꿈, 남편이 저를 떠나는 꿈, 아이들을 빼앗기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엿새째 되던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 전화했어요. 결과 좀 빨리 알 수 없을까요? 하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7째 날 아침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갈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과 나왔대요. 오후 3시에 병원에서 만나요. 결과를 확인하러 가는 날 아침 옷을 고르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웃기는 고민이었지만 진지했습니다. 엄마가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딸아, 당당하게 가.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네, 엄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렸어요. 결과는 뻔한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또 함께 왔더군요. 이번에는 시누이까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왔어?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어요. 대기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준희 보호자님 상담실로 오세요. 일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함께 들어왔고 시어머니도 따라 들어오셨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준우 군과 준희 양 모두 생물학적 아버지와 일치합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당연한 결과였지만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우리 아들 애들이 맞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미안해 며느리,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는데 왜 이렇게 슬플까요? 이걸 증명해야 했다는 것 자체가 슬펐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고 시아버지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셨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됐어요. 결과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의심 안 하시겠죠? 그런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울먹이셨어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됐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전 갈게요.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싫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돼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결과 나왔잖아. 결과가 나온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아세요? 제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제 마음속 상처는요? 이 모욕감은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아요?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반겨주셨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어? 당연히 친자로 나왔죠. 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연한 거였는데.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들.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겠죠. 자기들이 어떤 의심을 받았는지. 결과가 나온 지 3일 후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정장 차림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남편이 큰 절을 올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화난 표정으로 외면하셨어요. 엄마도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당신 남편이 제게 다가왔어요. 집에 가자. 제발. 아직은 제가 머뭇거렸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남편이 간청했습니다. 제대로 사과하고 싶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결국 시댁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엄마는 반대하셨지만 저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댁 집 앞에 도착했어요. 대문이 열리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며느리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준비하신 것 같았어요. 며느리 앉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말이 있어.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눈물만 흘리셨죠. 내가 너무 못됐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손주들이 우리 아들 안 닮았다고 그렇게 의심하다니.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애들을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울었어요. 내가 정말 미쳤었어.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는 어색했어요. 모두가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고 젓가락 소리만 달그락거렸습니다. 며느리 이거 먹어봐. 시어머니가 반찬을 제 앞에 놓으셨어요.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감사합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피며 계속 반찬을 권하셨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며느리야, 우리 한번 제대로 얘기하자. 둘이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사진을 넘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아버지 판박이었거든. 사진 속 남편은 정말 시아버지와 똑같았어요. 눈, 코, 입 모든 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주들도 당연히 우리 아들 닮을 줄 알았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런데 안 닮으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거야. 하지만 그래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바람을 피웠을 거라고 의심하시다니. 미안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사과가 완전히 진심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 수 있을까요? 밤이 되어 남편과 침실에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함께 있는 공간이었지만 어색했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또 말했어요. 몇 번째 미안하다는 소리일까요? 대답하지 않고 누웠어요. 등을 돌리고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집안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이사 온 후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던 곳이었죠. 먼지 쌓인 상자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봤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사진 속 아이는 시어머니를 쏙 빼닮았습니다. 눈, 코, 입 모양까지 똑같았어요. 더 넘겨봤어요. 2살, 3살, 4살, 5살까지의 사진들은 모두 시어머니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의 시아버지를 닮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럴 수가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6살쯤 되는 사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시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급히 사진첩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 시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이거 봐주세요. 사진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쏙 빼닮았네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진을 들여다보시더니 말문이 막히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랬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얘가 어렸을 때는 나를 닮았었지.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아버님을 닮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크면서 바뀐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거구나. 사진첩을 식탁에 펼쳐놓았어요. 시어머니는 한 장 한 장 넘기시며 과거를 회상하셨습니다. 이때는 정말 나를 꼭 빼닮았었지. 시어머니가 2살 때 사진을 가리키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처음 보시고는 며느리를 꼭 닮았네라고 하셨어.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5살, 6살 그쯤부터인 것 같아. 시어머니가 사진들을 비교하셨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엔 완전히 아버지 닮아 있더라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여보, 이거 봐. 제가 사진첩을 보여줬어요. 당신 어렸을 때 어머니 판박이었네.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나 이렇게 엄마 닮았었어? 너도 몰랐구나.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지금은 완전히 아버지 닮아서 그때 생각이 안 났던 거지. 그럼 준우랑 준이도 남편이 깨달은 듯 말했어요. 크면서 바뀔 수 있다는 거네? 그렇죠.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유전자는 성장하면서 다르게 발현될 수 있대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감싸 쥐고 오셨어요.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내 아들도 그랬는데 손주들한테 왜 그런 의심을 했을까? 시아버지도 사진을 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도 어릴 때는 마누라 판박이었는데.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섣불렀어.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사진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두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다시 모였어요. 시누이와 시동생도 사진첩을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가 이렇게 엄마 닮았었어? 시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완전 똑같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시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어요. 시아버지도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우리가 잘못했네. 용서해줘. 괜찮아요. 제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챙기셨어요. 이거 먹어봐. 저거도 먹어봐. 하지만 그 모든 게 미안함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밤에 남편과 둘이 있을 때 말했어요. 사과는 받았지만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아. 알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시간을 가져. 내가 평생 속죄할게. 속죄라는 말이 맞네요. 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속죄해야 할 일이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표정만 지을 뿐이었죠.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떻게 변할까? 남편을 닮게 될까? 아니면 계속 친정 쪽을 닮을까?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어. 제가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니까. 남편도 함께 아이들을 안았어요. 미안해. 당신과 아이들한테.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요.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 상처가 아물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남편이 저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할 말이 있어. 자리에 앉아 남편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봐.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였어요. 남편이 손글씨로 가득 채워진 편지. 사랑하는 아내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을 의심한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나는 당신이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랐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알아. 내가 당신 편을 들어줬어야 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와 당신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어. 부부는 한 팀이잖아요. 제가 눈물을 닦았어요. 당신이 날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믿어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도 울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편에 설게. 약속할게.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게.
남편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당신과 아이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야. 그날 처음으로 남편을 조금 용서할 수 있었어요.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그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새로 시작하자.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노력은 해볼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잠들었어요. 여전히 어색했지만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달쯤 지났어요. 일상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대하셨어요. 방문할 때마다 괜찮은 거 맞지? 하고 제 눈치를 살피셨죠.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었지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준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어요. 돌이 지나면서 조금씩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남편의 어렸을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봐, 준우가 나 닮아가는 것 같아. 남편이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그러네요. 제가 웃었어요. 크면서 바뀌는 거 맞나 봐요. 가족 모임도 예전처럼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고 아이들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약속대로 달라졌어요. 시댁 일보다 저를 먼저 생각해 주었고 육아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애들 재울게. 퇴근 후 피곤할 텐데도 남편이 먼저 나섰어요. 고마워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조금씩 남편을 용서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이가 많이 달라진 것 같던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네,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끔씩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의심받던 그 시간들, 외로웠던 순간들. 그럴 때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물었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세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준우는 남편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었고 준이는 여전히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문득 생각했어요.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건 아닐까?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 가끔씩 그 흉터가 아릴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어요. 뭘 생각해? 아무것도.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행복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한가? 아니요. 하지만 불행한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행복해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래. 우리 함께 노력하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공원을 노랗게 물들이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상처받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무거웠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살랑이며 지나가는 그 바람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넘어졌어요. 울 것 같았지만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준이가 달려가 손을 잡아주었고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다시 일어서는 중이구나.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중이구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내일이 올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처럼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이. 그렇게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건 결국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였습니다. 검사진은 당연한 사실을 보여줬지만 이미 한 번 무너진 마음은 숫자로 쉽게 복구되지 않았죠. 그래도 상처난 자리 그대로 안고 다시 같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현실적인 가족 이야기 같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말 한마디, 의심 한마디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깊은 상처가 될 때가 많잖아요. 이 사연이 혹시라도 누군가를 향한 말과 의심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